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3월 2일 늦은 밤입니다. 아주 늦은 밤입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힘내십시오. 안철수 지지자들 힘내시고, 고고TV가 약 한 달 반 전부터 안철수 지지를 하면서 자율구동이 좀 내달라, 여유 있으신 분은 후원 좀 하시라 그러니까, 그리고 안철수를 갖다가 사실적으로 실사적으로 제가 지금 지지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안철수 지지자들은 안철수와 거의 성격이 좀 비슷해요. 지금 보니까 무조건 믿고 따라가는 안철수 지지자들도 있고, 또 안철수가 중도 확장성, 중도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고고TV를 보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단 선거판이 벌어지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지지하고 어떤 쪽으로 한 축으로 몰고 가려고 해야 됩니다. 이건 당내 선거예요. 당내 선거. 당내에서 중도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보수고, 특히 강성 우파라고 자칭하는 꼴통 보수들만 있는 당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양심을 끌어내려면 강력하게 적의 허점을 공격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거를 못하는 안철수를 보면서 고고TV도 대단히 안타까운데, 그렇다고 고고TV가 정치평론을 한다고 이렇게 나타나서 짠 하고 방송을 하는데, 안철수 지지자들도 처음에는 보다가 몇 명 안 보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안철수가 힘든 거예요. 과거에 유승민을 경기도지사 때 밀어올리치기를 한번 해볼 적에 보면은, 그때는 유승민 지지자들도 고고TV 영상을 유승민 캠프에도 뿌리고, 또 자기들끼리 뿌리면서 2,000명, 3,000명까지는 봤어요. 그 이후로 내가 요번에 당대표 선거에 유승민이가 워낙 초기에 나와서 이준석을 등에 업고 설치는 바람에 정치적으로 요번에는 소멸될 것이다 그랬는데, 이 안철수 지지자들 보면은 계속 보지도 않아요. 그만큼 연성고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요번에 안철수가 당 대표가 되든 안 되든 이런 식으로 선거를 해가지고는 다시 대통령 대권을 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고TV는 안철수의 미래를 보고 현재를 보고 지금 방송하는 거니 믿고 보셔야 돼요. 지금 안철수가 대단히 위험에 빠져 있어요. 이준석의 발작적인 발광과 천하람이의 치받음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결선으로 올라가면은, 천하람이 결선에 올라가면 완패하는 구도예요. 천하람이 찍을 리가 없어요. 요번에 당대표 선거의 핵심은 윤핵관 윤석열과 이준석 패거리들에 의해서 일어난 당내 파동이죠. 그죠? 비대위를 갖다가 법원까지 끌고 들어가고, 이준석 포비아 때문에 일어난 사실을 잊고 있으면 안 돼요. 따라서 안철수는, 윤석열은 대통령이고, 그죠? 여당의 대통령이 전에 대한민국 대통령이니 공격하기 뭐하면은 최소한 윤핵관과 장제원은 공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합동 연설회까지 보면은 장제원과 윤핵관을 공격하는 것은 안 나왔다는 거죠. 그걸 결선에 가서 윤핵관의 표를 좀 얻을까, 반윤의 표를 좀 얻을까, 그런 전략은 있으면 안 돼요. 일단 결선 진출이 문제예요. 고고TV는 약속한 대로 이번에 안철수를 밀고 있어요. 내일 보면은, 내일 그냥 9시 40분부터 10시 40분까지 국회에서 기자회견 하는데, 이 황교안은 또 해? 어제도 했으면 너는 이제 그만 참아. 너 맨날 김기현의 땅 투기 문제를 들고 나오는데, 너 사퇴하라 해봐야 고소가 아니라 수사 의뢰를 해버렸죠. 이 김기현이란 놈이 오늘 안철수하고 황교안하고 또 황운하 그 세 명을 갖다가 국수본에, 지금 국수본 사건이 정순신 때문에 난리도 아니죠.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를 했어. 아주 나쁜 놈이죠, 김기현이가. 안철수를 갖다가 황운하급으로 만들어 놓고, 또 황교안급으로 만들어 놓고, 도매금으로 그냥 수사 의뢰했다. 고발을 해야지, 이놈의 새끼야. 이 양아치급이에요, 김기현이 보면은. 그걸 갖다가 또 황교안이는 또 관련 기자회견을 한다 그러고, 그만해, 임마. 그 다음에 안철수가, 9월 3일 날 마지막 토론회니까, 9월 3일 날 단일화 1주년 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해요. 그 영상을 지금 찍을 건데요. 너무 늦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영상
단일화 기자회견 발표회, 그러니까 단일화 1주년 기자회견 발표, 이거 과거에 한 보름 전에 이진복이가 벌써 한 20일 됐나요? 이진복이하고 대통령실이 너 때문에 대선을 질 뻔했다. 너랑 단일화를 안 했어야 됐다. 너는 우리의 적이다. 너는, 공산주의자다 할지 그것도 치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 안철수가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이러다 결선도 못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단일화 1주년 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한다. 할 수 없죠, 뭐. 너 따라도 두드리건 두드려야죠. 그 다음 이준석이가 또 안철수가 기자회견 한 다음에 또 40분 있다가 천하용인을 갖다가 지원해달라고 또 기자회견을 해요. 국회의사당에서. 지독해요. 이준석 유의 그 장기술의 정치는 지독합니다. 남을 공격하고 헛무리뜨리는 방식이 요새 2030의 특기가 조롱과 희롱을 넘어서 공격, 폄하, 약점 찾아서 공략하기. 그 게임 전술이에요. 내일 뭐 단일화 1주년 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안철수가 한다 그러니 안 하는 것보다 낫겠다. 근데 왜 이까지 만들었냐 이거죠. 고고TV 방송을 벌써 한 달 보름 동안 이렇게 방송을 하면은 안철수는 안철수 지지자들은 이 영상을 안철수한테 던지라 그만큼 말을 해도 항상 제가 한 말대로 안철수는 후행성으로 며칠 있다 굼 떠서 갔다가 굼 떠서 그런 내용이 나오죠. 제가 한 방송 내용이. 근데 그게 지금 막판을 치닫고 있으니까 이제 하루 남았는데 당대표 선거가 그냥 기사들은 오만 기사들을 갖다가 쏟아내면서 안철수가 독보적인 게 안 보인다는 거죠. 하나 남았다니까. 토론회라도 어제 가가지고 박근혜 TK 가가지고 박정희를 갖다가 혁명적인 각오를 완수했다고 띄웠어야 됐고 최소한 오늘 합동 연설 토론장에서는 안철수는 장제원을 직격했어야 됐어요. 무슨 인간관계가 필요해? 정치에서. 안철수 지지방송입니다. 들어보세요. 안철수가 없었으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못 됐어요. 그때 고고TV가 가장 정확하게 분석했어요. 어거지를 이길 것이다. 1, 2%를 이길 것이다. 근데 막판에 한 보름 남겨놓고는 저는 솔직히 진다 그랬어요. 일주일 남겨놓고 진다 그랬어요. 그때 그냥 그건 누구야? 이재명이라는 놈이 정치 계획을 갖고 나오고 정치 혁신을 갖고 나오면서 빡빡 때리고 갈지 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안철수 끝까지 가라. 유승민도 끝까지 가라. 응? 근데 안철수가 그냥 그때 덜컥 그냥 6일 남겨놓고 닷새가 남겨놓고 사전투표 바로 전날 단일화를 해버리죠. 그거 아니면은 윤석열 졌다니까. 내가 어젠가 그저께 분석한 거 올렸죠. 안철수 없이는 윤석열 정권이 생존 불가능하다 하는 영상을 올렸죠. 그런 걸 때리면은 고고TV 필부 정치평론가가 말하기 전에 그런 걸 먼저 잡아내서 해야 되는데 이제 안 되니까 단일화 1주년 기념 기자 발표한다는데 좋다 이거야. 하라 이거야. 할 수 있는 까마리 다 해야지. 근데 이 선거의 핵심은 뭐예요? 윤석열이 당권에 개입하고 윤핵관들이 이준석 쫓아내고 나경원 쫓아내고 안철수 밟고 유승민 쫓아내고 이 과정이니까 윤석열과 윤핵관을 제격해야 되는 것이 이 정치의 핵심이에요. 이번 당선거에. 거기에 당원들이 지금 안철수가 물에 물 탄다 수레수 탄다 허지부지하다 해가지고 지지율이 빠지고 있고 결선에 올라가느냐 마느냐 지금 그런 위기가 왔다는 거죠. 이게 이 당시에 이게 보면은 2022년 3월 3일 기사입니다. 상구 대선이었죠. 6일 남겨놓고 그때 여론조사 닷새 남겨놓고 안철수가 그 사전 투표일 전날 단일화를 해치웠죠. 그때 보면은 MBS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이재명하고 윤석열이가 40% 동률이 나왔어요. 나는 그때 진다고 생각해서 솔직히 윤석열이 내가 할 수 없이 비판적으로 윤석열 보수에서 데리고 온 차용한 용병인 후보를 갖다가 지지하고 억지로 당선시키려고 그랬지만은 MBS 마지막 여론조사가 3월 1일인가 아마 나왔을걸요? 3월 2일인가 나왔을 거야. 일주일 남겨놓고
윤석열과 이재명이 40% 동률이라고. 그때 이재명이 정치개혁, 정치혁신, 민주당 개혁, 전국 재편, 또, 선거법 개정, 이런 거 가지고 그냥 몰아치니까 그때 진다고 봤어요, 저는. 근데 안철수가 단일화를 해줌으로 해가지고 간신히 0.7% 이긴 거예요. 그 MBS하고 이 당시에 MBS하고 또 이 당시에 한국갤럽 전화 면접 조사가 얘네들이 16, 7% 이렇게 응답률 나오면서 똑같은 게 나왔어요. 한국갤럽도 보면은 한국갤럽도 3월 2일까지 2월 28일에서 3월 2일까지 선거돼서 일주일 전까지 하면은 이재명이가 38%, 윤석열이가 39%, 1% 차이뿐이 안 났어요. 이때 안철수가 12%의 지지율을 갖고 있어요. 12%를. 응? 따라서 안철수가 단일화를 안 해줬으면 윤석열은 완벽하게 지는 코스였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고 어제 그제까지도 영상을 찍어 올렸지만은 안철수가 단일화를 하면서 안철수 지지자들의 65%가 윤석열이한테 갔고 35%가 이재명한테 갔기 때문에 간신히 이긴 거예요. 윤석열이가. 안철수가 그 당시에 단일화 안 해줬으면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지도 않았고 국힘정은 또 망가졌고 거기서 안철수의 가치와 진정성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씹어버리고 토사구팽하고 밟아버린 놈들이 지금 국힘 내부 윤석열 윤핵관 그 꼴통 들이고 늙은 다운 들이고 대통령실이라는 거죠. 이 국민이 다 보고 있고 국민이 다 알아요. 지성들은. 근데 이걸 무시하고 김기현을 끌어올리는 그러니 안철수는 이걸 처음부터 공격했어야 됐죠. 이진숙이가 너 가만히 있어. 손들고 가만히 있어. 그럼 너 안 쏴주게 하는데 안철수는 손들고 가만히 있으면 죽임을 안 당할 줄 알았어. 윤석열과 윤핵관과 검사들과 꼴통 그 보수들은 손들고 가만히 있는 거 손들었으니까 쏴서 죽이는 거예요. 그놈아들이. 지금 그 형국에 빠졌는데 내가 그냥 열흘 전부터 윤핵관 공격하라. 윤핵관 공격하라 해도 그거 하나 못하고 어제 안철수가 그러잖아요. 윤한연대는 역사적 사실이다. 정부 수석까지 나서서 가만히 있으면 안 건드리겠다. 가만히 있으면 살려주겠다 그러는데 안철수가 내가 피해자입니까? 피해의식을 느낍니까? 모멸직입니다. 그 말 했다고 이게 또 돌고 일어나 대통령실 이놈의 새끼들이. 아니 이제 와서 조용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 일어나? 그리고 오늘도 또 각종 언론에 도배하기를 대통령실에 또 압박을 해. 하루 남겨놓고. 이걸 어떻게 견딘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내가 안철수 지지자가 아니더라도 이건 민주주의 기초를 흔들고 당을 흔드는 거고 대한민국을 흔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안철수 지지하는 거예요. 대통령실 오늘에 나와서 대통령실 이놈들이 오늘 또 나와가지고 안철수한테 전대 끌어들이지 말라고 여러 번이나 호소했다. 우리는 당권 개입 안 한다 그랬다. 이런 개새끼들이 봤나. 전대를 끌어들이는 것은 안철수가 대통령 윤석열을 끌어들인 게 아니라 지가 검사의 발로 검사의 발로 확 들어와가지고 말이야. 그 신발에 말이야. 양말 구겨놓고 폭탄 좀 마시던 놈이 그 발로 확 들어와가지고 무조건 너희 안철수 죽이고 내가 이준석 쫓아냈어? 이준석 쫓아냈어? 유승민 죽였어? 나경원 밟아버렸어? 나경원 그냥 이거까지 이거 끌고 다니고 있어? 안철수 안 죽여. 그게 윤석열과 대통령실과 윤핵관인데 전대를 끌어들이지 말라니 이놈의 새끼들아. 이거 문제 심각한 거예요. 당대표 선거가 끝나면 안철수가 어떤 액션과 어떤 지향점을 갖고 할지만 그때 봐야 되겠으나 이거 심각한 거라고. 하루 남겨놓고 당대표 선거를 아직까지도 이 새끼들이 안철수 죽이려고 아니 가만히 있다고 왜 이래? 죽여라. 이런 걸 분노하지 않고 이런 상식과 공정을 갖다가 까먹는 국힘 당원들이 뽑힌 김기현이가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야밤이 그냥 화나니까 그냥 몸이 아프네. 어제부터 보면은 이 안철수 그 부인 김미경 씨가 등장을 하는데요. 똑똑하죠.
이 사람도 박사고 서울대 교수고 또 안철수의 그 외동딸이 안설이는 뭐 스탠퍼드도 박사고 지금 미생물 쪽으로 세계적인 석학으로 잘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세 명을 보면 동질적인 관계예요. 동질적이고 동행을 하는 관계예요. 상하관계도 없이. 안철수 성격이 원래 그래요. 그게 지금 그 정치에 투영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훌륭한 가족과 가족적인 연대가 이런 게 사회로 나왔을 적에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되는 건데 이거를 밟고 죽이고 똥을 쳐붓는 것들이 바로 국힘 꼴통들이고 강성당원들이고 윤석열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김미경 씨를 보고 있으면은 김미경 씨가 김대중의 그 두 번째 부인 이희호 여사하고 참 비슷하다고 느껴요. 응? 지적이고 크게 예쁘지도 않고 지적이고 사회에 대한 공헌도 있고 사회에 지금 애착이 많은 여인이에요. 그래 안철수가 지금 그리고 가족이 막판에 그 가족이 후보자의 지원 유세가 나오거나 전면에 등장하는 위기라는 거예요. 유승민 같은 경우는 꼭 그 딸 데리고 나오잖아. 막판에. 항상 그래. 근데 안철수 요번에 이 김미경 씨나 안철수나 위험을 느끼고 나온 건데 이런 가족을 지지 않으면 누굴 지지하느냐 말이죠. 윤석열 마누라 보세요. 김기현의 서방, 김기현의 남편 보세요. 영부인의 남편 보세요. 어딜 갔다가 감히 이 김미경 씨나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냐 이거죠. 김미경 씨가 나와서 하는 소리가 민주당은 남편을 우습게 만들고 모멸감을 들게 하고 쫓아냈다. 맞죠? 이 무슨 말이냐면은 민주당은 남편을 모멸감을 들게 하고 짓밟아서 내쫓아냈다. 안철수 성격으로 그런 걸 못 견딥니다. 싸우질 못해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애초에 정치를 안 하고 남아 있었으면은 대한민국에 큰 어른이 돼 있을 거예요. 한마디 하면은 국민들이 안철수의 말을 따르고 이렇게 됐을 텐데 정치에 와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 한 번 하겠다. 그죠? 그래서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지금도 그 과정을 거치고 있죠. 10년은 해야지 정치는 아는 거 아니냐. 지금 10년 됐죠. 그런데 민주당보다 더 꼴통들을 만난 거야. 윤석열은 어차피 처음부터 민주당 쪽이었고 좌파 쪽이었고 그걸 넘어왔는데 그대로 그걸 써먹고 또 국힘 꼴통 늙은이들은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고 인격체고 정치적이 있는 거 대중성이 있는 거 국민이 인정하는 거 이런 거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윤석열이 지령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보수해야 하고 안철수는 민주당보다 더 이심을 하고 있죠. 민주당 놈들은 최소한 이 정도는 아니었어. 만약에 안철수가 당대표 출마하면은 당은 선거룰을 바꾸고 문재인이가 개입해가지고 안철수를 밟아버리고 이 정도는 아니었어. 근데 이게 현재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김미경 씨가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은 민주당은 남편을 우습게 만들고 밟아버리고 모멸감을 줘서 쫓아냈다. 똑같은 거에 지금 국힘에서 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거 심각한 거예요. 언젠가는 대한민국 시선들이 윤석열을 치고 국힘을 칩니다. 당신들이 60, 70, 80들이 그대들이 진짜 국민의힘이나 보수를 갖다가 생각한다면은 안철수를 뽑아야 되는 거야. 킥킥크크거리면서 고거태봐서 욕질이나 하지 말고 쌍놈 새끼들아.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어떤 사람이 훌륭한 인격체인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생각하면은 김기현을 뽑으면 안 되는 거야. 장예찬 같은 애를 뽑으면 안 되는 거야. 안철수를 뽑아야지만이 그대들의 노후가 편안해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